일단은 이제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단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문학이라고 하는 거, 뭐 시, 소설, 이제 여러 가지 글로 쓰여진 이러한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삶과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 문학 속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1단원에서는 시조 한 편과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들판이 정박하다 있죠? 그 시 한 편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배경이랑 이제 시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1회 2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거냐면 껍빛단리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이 껍빛단리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당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뭐고 문학작품 속에는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내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사회문화적 배경은 이제 나와 있죠.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정치적인, 뭐 시대적인, 뭐 문화적인 상황, 이제 특징들, 역사적인 사건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려내고 싶은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적 문화적 사건들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서 작품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을 이렇게 창작을 하게 되면요, 독자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들 나와 있죠.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서 재창조된 뭐 사회의 모습 해가지고 뭐 작가에 의해서 재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들이지만 문학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학작품에 사회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들, 언제 창작됐는지 시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경우에는 시어나 시구 아니면 뭐 소재들 그러한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시대들을 추측해보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삶의 모습들이 모두 우리한테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치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존중해야 하는,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본받을 만한 이제 사건들인지 아니면 가치들인지 아니면 오늘날에는 조금 변화했는지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까마귀 눈비마자라고 하는 박팽면의 이제 작품부터 한번 봐볼게요. 까마귀 눈비마자. 박팽면. 일단 이 박팽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혹시 우리 수양대군 아시나요? 수양대군? 수양대군 알아? 아셔? 민재는 수양대군 아니? 수양대군 몰라? 조선시대 왕일까요? 아닐까요? 수양대군 왕인데 왕이기는 아니죠. 맞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대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곤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한테 쓰는 걸까? 세자? 대곤은
어떨 때 쓸까? 대부는 왕의 형제들한테 대군이라고 하는 칭호들을 웬만하면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식을 여러 명 낳을 거 아니야. 근데 하늘 안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죠. 두 개, 세 개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만 또 왕, 세자로 책봉이 돼서 왕이 되게 되는데요. 요 나머지 애들을 뭐 대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왕의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제 조카로 단종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단종이라고 하는 이제 왕은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어렸었어요. 근데 이 수양대군이 뭘 꾀했냐? 역모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종을 폐위를 시키고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뭐가 됐냐? 세조라고 하는 왕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유정난. 맞나? 정확하게는 했습니다. 계유정난. 그래서 우리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옛날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충성심, 절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하게 올라온 수양대군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복위시켜라, 다시 왕으로 돌려내라 라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뭐야?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육신이라고 하는 4명의 죽은 우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생육신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육신, 생육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벼슬을 버리고서 절개를 지키러 저기 강으로 은거하게 되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절개를 드러냈습니다. 불편하지, 조금. 그래서 이 사육신이랑 생육신들이 글들을 꽤나 썼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이 우리가 보게 되는 까마귀 눈비맞아라고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박팽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육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 죽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단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내실 때도 그런 상황들과 관련 지어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볼 건데요. 이거 보기 전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런 3줄짜리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까?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시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규칙들 생각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돼요. 시조의 규칙 뭐였죠? 3장, 6구, 45자, 내외. 그럼 적어주세요. 3장, 6구, 45자, 내외. 자, 3장은 뭐였어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3줄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음보였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음보는 끊어있는 단위였는데 시조는 몇 음보였을까? 4음보였습니다.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음수율도 있었어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반복하거나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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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말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종장의 첩구 또는 첩음보라고 하는 애들이요. 몇 글자로 고정했었죠? 몇 글자로? 종장은 맨 끝에 줄에 몇 글자였을까? 한번 봐보세요. 종장 몇 글자로 시작해요? 3글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고급지게 표현하면 3음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거를 평범한 시조, 형시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딱 한 편만, 한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단시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눈비마자 같은 경우에는 평시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수로 이루어져 있는 단시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이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3줄짜리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까마귀 눈비마자 희는 듯 겁모매라. 자,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눈이랑 비를 이렇게 맞은 거예요. 눈, 비를 맞아서 어때 보여요? 희는 듯 겁모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까마귀는 무슨 색깔이죠? 하매요. 근데 눈비를 맞아가지고 하얘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검정색이랑 흰색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어떤 게 조금 떠올라요? 검은 거는 부정일 것 같아, 긍정일 것 같아? 부정이겠고 흰색은 긍정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까마귀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부정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적 존재. 근데 눈비를 맞아가지고 어때요? 하얀 것처럼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은 어때요? 하얗게 조금 보이는 듯해도 그 속성은 까맣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이렇게 숨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한자성어로 말하게 되면은 표리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자가 무슨 표자? 겉표자고요. 이 자는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태들을 표리부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작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까마귀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봅시다. 야광명월이.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인들 어두우랴. 자,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거는 야자가 무슨 야자? 밤입니다. 밤에 이제 명월이에요. 명월, 광명월이니까 월자는 달입니다. 달. 그리고 명자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밝게 빛나는 그런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에 밝게 빛나는 달이 밤이라고 해도 어둡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어둡다는 거야? 어둡지 않다는 거야, 민지야? 어둡다는 거, 어둡지 않다는 거야? 안 어둡다. 어둡지 않다. 밝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요.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애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자신의 존재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어두우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슨 표현법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서리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둡겠느냐라고 하고 질문을 하지만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얘는 좋지 않은 애고 야광명월은 좋은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까마귀랑 야광명월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광명월이랑 까마귀는 어떻게 돼요? 대조된다. 대조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지야 필기하렴. 자, 그리고 마지막 종작 한번 봅시다. 자, 임향한 동그라미 칩시다. 임향한 한번 보시면요. 3글자로 시작해요. 요거 시조의 특징입니다. 임을 향한.
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내가 긍정적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일편단심. 자, 일편단심 이렇게 표시합시다. 요게 이 시조의 주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에 대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건 밑에 써 있기도 할 텐데요. 한 주간 붉은 마음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이제 말이기도 합니다. 밑에다가 지조, 절개라고도 적어줄게요. 이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라고 하면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설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다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우리 단종이 폐위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이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 같은 경우에는 뭐냐? 세조의 편들이죠. 세조의 편들. 그리고 간신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배경을 넣어봤을 때는 이 까마귀는 세조의 편, 간신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검어, 희어 보이지만, 하얘 보이지만 그 속은 까맣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야광명월은 뭘까요? 야광명월은 얘는 간신이었잖아. 야광명월은 뭘까? 간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충신입니다. 충신. 이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충신들, 그러니까 이제 단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이런 단종이 이제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 임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이 임을 향한 일편단심. 임은 누구요? 단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읽어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문화적 배경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까마귀가 간신 상징하고 충신 상징하고 이런 상징, 대조,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 그리고 겁노매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탄법은 뭐였는지 기억할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였죠. 뭘 사용해서?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감탄사만 사용하는 거 말고도 감탄형 어미 사용하는 것도 돼요. 감탄형 어미 뭐뭐 하고다, 뭐뭐 해라, 뭐뭐 하고다 이런 애 사용해서 감정 드러내는 방법들을 다 영탄이라고 합니다. 치워줄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법들 기억하시고 시적인 의미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조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시면 돼요. 시조로 보시면은 4개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까마귀, 눈비 맞자, 희는 듯, 검노매라. 그럼 사음보 되죠. 그리고 뭐래요? 3, 4조의 음수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이렇게 하면 사음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같이 붙여놔가지고 그런데 야광명월 따로 끊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대체적으로 3글자에서 4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3글자 3음절로 되어 있으니까 시조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정도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까마귀 눈비 맞아만 보고요. 나머지 시간에 나중에는 우리 사육신, 생육신들이 썼었던 다른 시조들도 한번 엮어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고 다음에 보게 될 거고, 우리 뒤에 보시면 들판이 적막하다도 나와 있는데 들판이 적막하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부분들 있죠? 기억나는 부분들 한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봐 볼게요. 요거는 좀 기억난다. 요거는 긍정, 요거는 부정, 이거는 어떤 표현법 있었고 그런 거 한번 자기가 한번 써봅시다.